챕터 1 마지막 출근길, 그리고 첫 번째 아침. 2025년 2월 29일, 내 마지막 출근길이었다. 지하철역까지 걷는 20분. 평소처럼 걸었다. 평소처럼 개찰구를 통과했다. 평소처럼 3호선을 탔다. 다를 게 없었다. 딱 하나 빼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 회사에서 준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다. 아내가 수고했어요 한마디 하고 꽃을 받아갔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게 끝이었다. 해방감? 그런 거 없었다. 뭔가 확 트인다는 느낌? 그것도 없었다. 그냥 갑자기 멈춘 느낌. 37년.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오던 삶이 그냥 끝났다. 이제 뭐하지? 첫날부터 이 생각만 들었다. 챕터 2 첫 주 시간이 이렇게 느렸나? 월요일 아침 7시. 눈이 떠졌다. 습관이란 게 무섭다. 몸이 알아서 일어난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옷장 앞에 섰다. 양복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아, 나 이제 안 나가도 되는구나.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렸나? 아내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나 이제 뭐 해야 하지? 만 반복했다. 9시가 됐다. 회사였으면 이미 회의 하나는 끝냈을 시간이다. 10시. 점심 뭐 먹을지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있을 시간이다. 11시. 커피 한 잔 마시고 보고서 검토하고 있을 시간이다. 근데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뭐가 나오는지 몰랐다.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 게 처음이었다. 챕터 3집이라는 공간의 이질감. 화요일 오전. 아내가 청소기를 돌렸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잠깐만 일어나 봐요. 나는 일어났다. 아내가 내가 앉았던 소파를 청소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기다렸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나 여기서 방해되는 거 아닌가? 37년 동안 이 집은 내가 돈 벌어서 장만한 곳이었다. 매달 대출금 갚으면서 지킨 공간이었다. 근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손님 같았다. 아내는 점심 준비하고 빨래 개고 화분에 물 주고 마트 갈 준비하고 끊임없이 움직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아내 움직임 따라 눈만 굴리고 있었다. 나가실 거예요? 아내가 물었다. 어디를 나가? 갈 데가 없는데. 아니, 집에 있을게. 아내 표정이 살짝 굳었다.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나는 봤다. 아, 나 때문에 불편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이 집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챕터 4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하루. 수요일.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그게 다였다. 그런데 문득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안 왔다는 걸 깨달았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카톡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보험 광고 문자 3통, 쿠폰 알림 2개, 그게 전부였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에 전화가 몇십 통씩 왔다. 카톡은 쉴 새 없이 울렸다. 부장님, 이거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 회의 자료 보내드립니다. 점심 뭐 드실래요? 그게 귀찮았다. 좀 조용히 못하나 싶었다. 근데 지금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으니까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았다. 나는 연락처를 열어봤다. 492명. 이 중에서 내가 지금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회사 사람들 빼면? 거래처 사람들 빼면? 10명도 안 됐다. 그리고 그 10명도 내가 먼저 전화하기엔 뭔가 어색했다. 뭐라고 말하지? 나 은퇴했어. 심심한데 만날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할 일 없는 늙은이가 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휴대폰을 내려놨다. 챕터 5 단톡방에서 밀려나는 기분. 목요일 저녁. 37년 동료들과의 단톡방.
영업부 레전드라는 이름의 방. 한때는 그 방이 내 하루의 중심이었다. 아침 인사부터 저녁 회식 약속까지 모든 게 그 방에서 결정됐다. 은퇴하고도 한동안 그 방은 활발했다. 부장님 잘 계시죠? 다음 주에 한번 뵙죠. 그런데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대화 주제가 바뀌었다. 이번 프로젝트 건으로 본부장님이 그러시는데 내일 미팅 전에 나는 더 이상 그 대화를 이해할 수 없었다. 프로젝트? 무슨 프로젝트? 본부장? 누가 본부장이 됐는데? 내가 모르는 이름들이 튀어나왔다. 내가 모르는 약자들이 날아다녔다. TF 어떻게 됐어? KPI 달성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그 대화방에서 이방인이 됐다. 댓글을 달까 하다가 지웠다. 뭘 쓰지? 다들 수고 많아요? 그건 꼰대 같았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대화방이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 내가 있으니까 다들 눈치 보는구나. 나는 조용히 대화방을 나왔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챕터 6 달력의 공포. 금요일 아침, 아내가 말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병원 가야 해요. 기억하고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달력을 봤다. 텅 비어 있었다. 회사 다닐 땐 달력이 빼곡했다. 빨간 펜, 파란 펜, 검은 펜으로 스케줄이 가득 차 있었다. 회의, 출장, 보고, 회식, 미팅. 바쁘다고 불평했었다. 언제 쉬나 싶었다. 근데 지금 달력은 하얗다. 딱 하나. 병원이라는 글자만 있다. 나는 달력을 넘겼다. 다음 달. 하얗다. 그 다음 달. 하얗다. 가슴이 답답했다. 이게 뭐지? 자유가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이렇게 공포스러운 거였나? 나는 펜을 들었다. 뭐라도 써야 할 것 같았다. 산책? 독서? 운동? 써놓고 보니 더 허무했다. 이건 일정이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기였다. 챕터 7돈보다 무서운 건 역할의 상실. 토요일 오후, 아내가 말했다. 냉장고 하나 바꾸려고 하는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짜리로? 아내가 가격을 말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비싸네?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을 삼켰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버는 돈이 없으니까. 퇴직금은 있지만 그건 점점 줄어드는 돈이고 연금은 받지만 그건 생활비로 빠듯한 돈이고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비싸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었다. 좋은 걸로 사. 나는 그렇게 말했다. 아내는 고마워했다. 근데 나는 씁쓸했다. 37년 동안 나는 이 집의 가장이었다. 돈을 벌었고 결정을 했고 가족을 책임졌다. 근데 지금 냉장고 하나 바꾸는 것도 아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내 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이제 우리 돈이지. 그렇게 생각을 고쳤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다. 돈을 벌던 내 역할이 사라져서 힘든 거였다. 챕터 8 작은 통증의 공포. 일요일 새벽 3시, 왼쪽 가슴이 뻐근했다. 자다가 깼다. 손으로 가슴을 눌러봤다. 여전히 뻐근했다. 심장? 아니면 그냥 소화불량? 근육통?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인터넷을 켰다. 왼쪽 가슴 통증.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다.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식은땀이 났다. 회사 다닐 땐 몸이 아파도 참았다. 병원 갈 시간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지금은 달랐다. 이제 아프면 안 됐다. 왜냐하면 아프면 돈이 들고 입원하면 짐이 되고 심하면 내가 사라지니까. 가족들한테 짐 되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웠다. 나는 가슴을 계속 만졌다. 통증은 여전했다. 아침 되면 병원 가야 하나. 근데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고 할까?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그 말 듣기 싫었다. 나는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통증은 사라져 있었다. 그냥 소화불량이었나 보다. 근데 그날 이후로 몸에서 조금만 이상한 신호가 와도 나는 겁이 났다. 챕터 9시간이라는 잔혹함. 은퇴 3개월째. 나는 하루를 이렇게 보냈다.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 텔레비전, 10시 산책, 11시 귀가, 12시 점심, 1시 낮잠, 3시 또 텔레비전, 6시 저녁, 8시 또 텔레비전, 11시 취침. 매일 똑같았다. 한 달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근데 동시에 하루하루는 너무 길었다. 이상했다. 회사 다닐 땐 일주일이 후딱 갔다. 한 달이 눈 깜짝할 새 같다. 1년이 빨리 갔다. 근데 지금은 하루는 너무 길고 한 달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은 사라졌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벌써 5월이네요. 나는 깜짝 놀랐다. 5월. 방금 3월 아니었나? 달력을 봤다. 정말 5월이었다. 2월에 은퇴하고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이 석 달 동안 뭘 했지? 기억이 안 났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러다가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겠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늙어서 죽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챕터 10 거울 속 낯선 얼굴.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을 봤다. 누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내가 나를 보고 있었다. 근데 그게 나 같지 않았다. 언제 이렇게 늙었지? 눈가주름, 팔자주름, 처진 턱선, 희끗희끗한 머리. 나는 거울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사람이 나라고? 회사 다닐 땐 거울 볼 시간도 없었다. 아침에 세수하고, 면도하고, 양복 입고, 나가면 끝이었다. 근데 지금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5분 넘게 들여다봤다. 표정이 죽어 있었다. 생기가 없었다. 눈빛이 흐렸다. 이게 나야? 중얼거렸다. 아내가 밖에서 불렀다.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된 게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훨씬 전부터? 나는 그냥 몰랐던 걸까?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걸까? 거울 속 남자는 힘없어 보였다. 지쳐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쓸모없어 보였다. 챕터 11 아내의 뒷모습. 저녁 7시.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봤다. 허리가 굽어 있었다. 언제 저렇게 됐지? 결혼할 때 아내는 젊었다. 예뻤다. 웃음이 많았다. 근데 지금 머리는 반쯤 희고 손등엔 검버섯이 있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나는 37년 동안 아내를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매일 아침 밥상 차려주고 매일 저녁 늦게 들어와도 기다려주고 아이들 키우고 시댁 챙기고 집안 돌보고. 나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당신이 할 일이잖아.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돈 벌고 당신은 집안일하고 그게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아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였다. 아내는 한 번도 은퇴한 적이 없었다. 밥은 매일 해야 했고 빨래는 매일 돌려야 했고 청소는 매일 해야 했다. 주말도 없었다. 휴가도 없었다. 퇴직금도 없었다. 나는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목이 메었다. 미안했다. 37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안 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다. 그냥 당연한 듯이 살았다. 여보, 부르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 옆으로 갔다. 내가 할게. 설거지를 받아서 했다.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날 봤다.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챕터 12 말하지 못한 것들.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아내는 옆에서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대화를 안 하게 됐을까? 저녁에 밥 먹어요 하고 아침에 다녀오세요 하고 그게 전부였다. 감정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요즘 외로워. 당신이 보고 싶었어.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다. 남자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내도 그런 말 하고 싶었을 것 같았다. 당신, 오늘 힘들었어요?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 어땠어? 이 질문조차 안 했다. 그냥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게 우리 부부 생활이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해 당신. 아내는 듣지 못했다. 그냥 계속 자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제대로 말해야지.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챕터 13 친구의 부고. 어느 날 아침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울리는 전화였다. 화면을 봤다. 고등학교 동창. 여보세요? 야, 너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재석이 갔어. 뭐? 재석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 회사는 달랐지만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어떻게? 심근경색이래.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재석이가 죽었다. 나랑 동갑이다. 63세. 어제까지 살아있었을 텐데 오늘 아침엔 없다. 장례식장에 갔다. 영정 사진 속 재석이는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을 못했다. 야, 이렇게 갈 거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빈소에는 사람이 많았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다들 울고 있었다. 근데 나는 울음이 안 나왔다. 그냥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만 들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겠구나. 영정 사진 하나 남기고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3일 뒤엔 화장터 가고 그게 끝이겠구나. 집에 돌아와서 나는 거울을 봤다. 재석이랑 나랑 뭐가 다르지? 나는 아직 살아있고 재석이는 죽었다. 그게 다였다. 챕터 14 존재의 무게. 은퇴 6개월째. 나는 매일 비슷하게 살았다. 아침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자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근데 괜찮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우울하다는 걸, 무기력하다는 걸.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평생 강한 남자로 살았다. 가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아버지로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 나는 약했다. 무너지고 있었다. 존재의 무게를 느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챕터 15 작은 결심. 어느 날 아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몸이 무거웠다.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아내가 불렀다. 여보 아침 먹어요. 먹기 싫어. 어디 아파요? 아니 그냥.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다. 내 이마에 손을 댔다. 열은 없네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힘들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37년 동안 매일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요, 당신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은퇴한 거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눈물이 났다. 63년을 살면서 아내 앞에서 운 건 처음이었다. 나 쓸모없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 회사에서도 연락 없고, 친구들도 멀어지고, 집에선 당신 일 방해만 하고, 나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아?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37년 동안 우리 가족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계속 천천히 찾으면 되죠. 시간은 많잖아요. 아내는 일어서며 말했다. 일단 밥이나 먹어요. 밥은 먹어야 힘이 나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났다. 평생 먹던 맛이었다. 챕터 16 첫걸음. 그날 오후, 나는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평일 낮, 사람이 별로 없었다. 가끔 노인들이 보였다.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거나 천천히 걷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보이겠구나. 할 일 없는 늙은이.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다.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걷고 있다. 작은 차이지만 그게 중요한 것 같았다. 한 바퀴 돌고 집에 왔다. 땀이 났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달력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다. 산책 30분. 다음 날도 나갔다. 또 동그라미를 쳤다. 일주일이 지나자 달력에 동그라미가 7개 생겼다. 작은 것이었지만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 들었다. 챕터 17 도서관. 2주째 되는 날 산책 코스를 바꿨다. 조금 더 멀리 걸었다. 도서관이 보였다. 들어가 봤다. 조용했다. 책 냄새가 났다. 학생들 몇 명, 노인 몇 명이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도 자리에 앉았다. 책을 한 권 꺼냈다. 제목도 제대로 안 보고 꺼낸 책이었다. 펼쳤다. 글자가 들어왔다. 회사 다닐 땐 책 읽을 시간이 없었다. 아니, 읽을 마음이 없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많았다. 첫 장을 읽었다. 두 번째 장을 읽었다. 시간이 갔다. 2시간이 지났다. 일어서려다 멈췄다. 집에 가면 뭐하지? 또 텔레비전 볼 건데. 나는 다시 앉았다. 그리고 책을 계속 읽었다. 챕터 18 작은 대화.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 오늘 처음인데요. 아, 그래요? 나는 매일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은퇴하셨어요? 5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응됐어요.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노인이 웃었다. 시간이 약이에요. 그리고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해보는 거죠. 나는 여기 와서 책 읽고 복지관 가서 탁구도 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의미 있나요? 의미? 글쎄요. 처음엔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의미는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와닿았다. 챕터 19 아내와의 대화. 저녁 먹고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도서관 갔다 왔어? 어머 도서관요? 응. 책도 읽고. 아내가 놀란 얼굴로 날 봤다. 당신이 책을요? 왜 이상해? 아니 좋은 일이죠. 무슨 책 읽었는데요? 그냥 소설. 재밌었어요? 응. 생각보다. 아내가 웃었다. 내일도 갈 거예요? 갈 것 같아.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응. 조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챕터 21년 후. 은퇴 1년이 됐다. 달력을 펼쳤다. 작년 이맘때는 텅 비어 있었던 달력에 지금은 작은 글씨들이 채워져 있었다. 도서관, 산책, 복지관 탁구, 병원, 아내랑 영화. 거창한 것들은 아니었다.
근데 이제 하루하루가 조금 덜 무겁다. 여전히 외롭다. 여전히 쓸모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누가 나를 찾지 않는다. 근데 조금 괜찮아졌다. 나는 거울을 봤다. 여전히 늙은 얼굴이었다. 근데 눈빛이 달랐다. 죽어있지 않았다. 나 그래도 살아있네. 중얼거렸다. 아내가 불렀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간다. 나는 거실로 나갔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아내와 마주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맛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역할이 바뀐 것뿐이었다. 회사 다니는 사람에서 집에 있는 사람으로, 가장에서 남편으로, 직장인에서 그냥 한 사람으로. 그게 다였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숨 쉬고, 밥 먹고, 걷고, 책 읽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는 생각한다. 마지막 장면.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빨간 노을이 졌다. 예뻤다. 여보, 노을 좀 봐. 아내가 창가로 왔다. 정말 예쁘네요. 응. 우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봤다. 말없이. 그냥 같이.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거창한 의미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순간들로 채워지는 거라는 걸.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갑자기 왜요? 그냥. 아내가 웃었다. 이상한 사람. 노을이 점점 짙어졌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내일 또 해가 뜨겠지. 그리고 나는 또 하루를 살겠지. 그렇게 천천히 하루하루. 끝.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도 아니다. 그냥 삶이 계속되는 것이다.